우리 11페이지부터 한번 가보자. 저번 시간에 로그 배웠고 로그 성질, 그다음에 뭐 밑변환 공식 다 배웠는데, 상형 로그에서는 상형 로그를 우리가 쓰는 이유가 상형 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알 수 있고 숫자 구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자릿수라는 거는 상형 로그의 값에 대해서 정수 부분, 이 정수 부분. 그다음에 숫자 패턴은 이 알파 소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보면은 실제로 문제를 봐보면은 일단 정수 부분이 같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로그 x랑 로그 y가 있을 때 정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가우스를 이용해서, 가우스를 정확히 정수 부분이 의미하니까 이렇게 같다 라고 한다면은, 왜 이걸 통해서 x랑 y의 뭐 같겠어? 정수 부분은 뭘 의미하지? 뭐랑 관련있다 그랬어? 정수 부분은 자릿수, 자릿수랑 관련있으니까 이 둘의 자릿수가 같구나.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이라는 건 항상 원래 값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거야. 그래서 로그 x에서 가우스의 로그 x를 뺀 것과 로그 y에서 가우스의 로그 y를 뺀 게 서로 같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로그 x라는 게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봅시다. n 플러스 알파. 그럼 알파라는 거는 로그 x에서 n을 뺀 거겠지? 근데 지금 n이라는 게 가우스 x, 가우스 로그 x로 쓸 수 있으니까 저렇게 표현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둘이 같대. 소수 부분이 같아. 그러면은 로그 x에서 로그 y를 빼면은 뭐 나올까? 둘이 소수 부분이 똑같대. 소수 부분이 같은 두 수를 뺐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어? 그렇지, 정수 나오겠지? 얘가 지금 어떤 정수 K로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는 두 수의 차가 정수다,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마찬가지로 보면은 로그 x에서 가우스 로그 x를 뺀 거랑 로그 y에서 가우스 로그 y를 더한 게 1이다, 이 말이겠지? 각각이 소수를 의미하니까. 그럼 아까는 차가 k였어. 차가 어떤 정수였어. 그럼 이번에는 소수분의 합이 1이니까 로그 x랑 로그 y를 더한 게 뭐가 될까? 어떤 정수 k 나오겠지? 소수분의 합이다라는 합이 1이다라는 조건은 두 로그 값의 합이 어떤 정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밑에 문제 봐보면은, 자, 소수 부분이 똑같대. 소수 부분이 두 수의 소수 부분이 똑같다. 그러면 두 수를 뺀 게 정수 나와야겠지? 근데 보면은 우리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에 있는 지수, 얘가 지금 루트 x라는 게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이 2분의 1을 밖으로 뺄 수 있지,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가 지금 2분의 1의 로그 x가 될 것이고 뒤에 있는 로그 x제곱도 마찬가지로 진수의 지수를 앞으로 뺄 수 있다. 얘가 2 로그 x 여기 나오겠네. 그럼 둘이 빼주면은 얘가 클 거니까 큰 거 작은 거 빼주면은 2분의 3 로그 x 이렇게 나올 거야. 맞니? 자 근데 x의 범위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대. 그럼 로그 x의 범위 어떻게 되겠어?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로그 x의 범위는 로그 10이 얼마지? 1이고 로그 100은 그렇지 2. 그래서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냥 로그 x의 범위가 아니라 2분의 3 로그 x의 범위야. 그럼 얘가 양분의 2분의 3 곱하는 거니까 2분의 3보다 크고 3보다는 작아야 한다. 근데 소수분이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뺀 거 요 값이 정수가 돼야 돼. 그럼 2분의 3이랑 3 사이는 정수 뭐밖에 없어? 그렇지 2밖에 없지. 그래서 이 값이 정확히 2가 되겠구나. 그러면은 로그 x가 양분의 3분의 곱하면 3분의 4가 되겠네. 그러면 x라는 친구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10의 3분의 4제곱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밑에 얘는 이제 두 수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그 말은 두 수를 더한 게 정수다. 그래서 더해주면은 아까 봤듯이 얘가 2분의 1 로그 x니까 얘랑 더해주면은 2분의 3 로그 x 나오겠네. 그래서 얘가 정수가 돼야 돼. 근데 이번에는 x가 1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대. 그러면 얘는 로그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겠지? 그럼 2분의 3 로그 x는 3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겠네. 그럼 3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은 이 사이에 있는 정수 뭐밖에 없어? 4밖에 없지? 그래서 요 값이 4가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는 게 로그 x는 3분의 8이 되겠지? 그럼 x는 10의 3분의 8제곱이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소수분이 같다라는 거는 차가 정수다. 그 다음에 소수분의 합이 1이라는 거는 합이 정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시고 다음 오른쪽에 자 양수 A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2의 k 플러스 4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 그러면은 소수 부분의 정수 나왔으니까 로그 A라는 거를 선생님이 n과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볼게. 이제 두 근이 n이랑 알파인 거야. 맞니? n이랑 알파인 거야. 그럼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 근과 계수관계 이용하시면은 n 플러스 알파가 로그 2의 5. 그다음에 n 알파는 k가 되겠지? 자, 잘 봐봐. 근데 여기서 로그 2의 5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이 값이 대략 얼마일까? 대략 로그 2의 5가 어떤 두 정수 사이에 있을까? 로그 2의 5는? 그렇지. 왜 2랑 3이야? 그 얘가 로그 2의 4보단 크고 로그
2의 8보다 작은데 얘가 의미하는 게 2고 이게 3이니까 그지? 아 그럼 얘는 다른 건 몰라도 2. 얼마 얼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근데 n은 정수부분이고 알파는 소수부분이야. 그럼 이걸 통해서 n이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2인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n이 2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n은 2고 알파는 로그 2의 5에서 2를 뺐으니까 그지? 2를 뺐어. 근데 2라는 값은 로그 2의 4로 쓸 수 있고 그러면 두 로그의 뺄셈이야. 미치 같은 두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뭐다? 진수의 나눗셈이지? 나눗셈. 그래서 얘가 로그 2의 4분의 5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 k라는 값은 n이 2고 알파가 로그 2의 4분의 5니까 2 로그 2의 4분의 5가 된다 볼 수 있겠지? 근데 구하라는 값을 보니까 구하라는 값은 2의 k 플러스 4제곱이야. 여기다가 쏙 대입해 주면은 구하라는 값은 2의 k 플러스 4제곱인데 얘는 k가 지금 2 로그 2의 4분의 5에서 얘를 쏙 넣어주면은 16분의 25 되겠지. 앞에 있는 이 수는 진수의 지수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2의 로그 2의 16분의 25 플러스 4가 된다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4라는 값은 로그 2의 16이잖아. 이 4라는 값은 로그 2의 16이야 그지? 그러면 얘랑 로그 2의 16을 더했어. 미치 같은 두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겠지. 그럼 뭐가 나와? 그렇지. 얘가 지수가 로그 2의 25가 나와. 근데 우리 어제 배웠던 로그 성질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이 지수 입장에서 미치랑 로그 입장에서 진수의 위치를 바꿔도 성립한다 그랬어. 그치? 그럼 바꿔주면은 25에 로그 2의 2야. 근데 로그 2의 2가 얼마야? 그럼 답이 얼마 나오겠어? 그치, 25 나오겠지? 네? 정리하시고 밑에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더 봅시다. 1번은 좀 간단하지. 1번 우리가 반복되는 그 패턴만 파악하면 되니까 얘가 지금 1의 자리만 보면은 3, 3, 3, 9 그다음에 9, 3, 27, 7, 3, 21 그럼 다시 1, 3 이렇게 7 곱하기 3에서 3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3, 9, 7, 1이 계속 반복할 거야. 1의 자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총 30번 하겠대. 그러면 이 4개의 패턴이 계속 반복될 거니까 30을 4로 나눠주면은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니까 얘 의미는 3, 9, 7, 1이 총 몇 번? 7번 반복할 것이고 남은 게 2개 남았네? 그래서 이렇게 2개 남았으니까 마지막 얼마다? 뭐 되겠지? 그 다음에 몇 자리 자연수인가? 이거는 주어진 수의 상용로그의 값에서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를 구해라 라는 문제니까 로그 3의 30에 대해서 이 값이 얼마인지 봐주면 돼. 그러면 로그 성질을 해서 30이 앞으로 내릴 수 있고 로그 3 로그 3이 지금 0.4771이래. 내가 지금 30 곱하기 0.4771 그럼 이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 14.331 이렇게 나오나? 313? 313 14.313 그럼 얘는 지금 14 플러스 0.313이야. 맞니? 그럼 정수분이 14라는 거니까 정수분이 그대로 자릿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정수분에서 플러스 1을 해야 자릿수 나온다. 그래서 얘는 15자리 수다. 15자리 수다. 그다음 최고자리 숫자는 우리 소수분이 걸려 있어. 소수부분. 여기 있는 이 소수분 0.313 이 친구라. 자, 0.313이라는 친구는 로그 2보단 크고 로그 3번 작아. 맞니?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0.313이라는 친구를 로그로 바꿔보면은 로그에 2. 얼마 얼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2랑 3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만 봤을 때. 근데 잘 보면은 로그에 3에 32 같다. 지금 14라는 거는 로그 10에 14고 뒤에 있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로그에 2. 얼마야, 그지? 그러면은 3의 30제곱이 10의 14제곱 곱하기 가 되겠네? 맞니? 그러면은 3의 30제곱을 계산했을 때 최고 자리 숫자는 뭐라 할 수 있어? 최고 자리 숫자는? 그렇지, 2라고 할 수 있겠지? 왜냐면 여기 지금 1가 있으니까 곱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최고 자리 숫자는 언제 할 수 있다. 최고 자리 숫자가 2가 된다. 이해되니? 그 다음에 로그 2랑 로그 3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로그 4, 로그 5, 로그 6, 그 다음에 로그 8, 로그 9까지 전부 다 구할 수 있어. 맞니? 자, 그러면 로그 4라는 거는 우리가 2 로그 2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로그 2 값 주어져 있으니까 로그 4도 구할 수 있겠지? 얘는 0.6020이 나올 거야. 2배 했으니까. 로그 5는 로그 5가 약간 좀 이게 포인트야. 로그 5 얘는
로그 5라는 거는 2분의 10을 쓸 수 있어. 그래놓고 나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에 있는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이다. 이렇게. 근데 로그 10이 1이고 로그 2는 나와 있으니까 얘가 0.699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로그 5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얘는 로그 2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럼 로그 6은 얘는 간단해. 로그 2랑 로그 3을 더하면 되니까. 그럼 로그 8도 간단하겠지. 얘는 3 로그 2니까. 그 다음에 로그 9도 2 로그 3. 다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로그 7은 못 구해. 로그 7은 로그 2랑 로그 3만 알고 있다고 해서 구할 수 없어서 만약 로그 7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아마 문제에서 로그 7에 대한 값을 줄 거야. 못 구하니까. 정리하시고. 자, 로그 A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봐봅시다. X가 1, A 제곱, A 세제곱 이렇게 했을 때 로그 AX 값은 0, 1, 2,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소수 부분이 큰 숫자는 뭐 이런 데 있는 숫자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A 제곱이랑 가까우면서 A 제곱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 마찬가지로 A 세제곱이랑 가까우면서 A 세제곱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 이런 친구들이 소수 부분이 큰 숫자 된다. 이렇게. 자, 29번 봐봅시다. 빛을 통과시키면 빛의 양의 25%가 줄어드는 요리가 있대. 그럼 야 25% 줄어들었어. 그럼 남는 거 얼마야? 그렇지, 75%야. 즉 내가 한 번 통과시키면 남는 게 4분의 3이 된다 볼 수 있겠지? 4분의 3이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 빛의 양을 쌤이 A라고 해볼게. 근데 얘를 한 번 통과시키면 남는 게 4분의 3이라고 그랬어. 그럼 n번 통과시키면 4분의 3에 n제곱이 되겠네? 그치? 근데 n번 그러니까 n장 겹쳐놓고 빛을 통과시킨 빛의 양이 원래 빛의 양의 6.4%였대. 얘가 A 곱하기 6.4%. 얘는 1000분의 64. 이거 쓸 수 있겠지? 1000분의 64, 6.4%니까. 이랬을 때 n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니까 어차피 양변에 a가 있어서 a는 어차피 약분시킬 수 있고, 그래 놓고 나서 우리가 궁금한 게 n의 값이니까 양변에다가 상용로그를 취해봅시다. 상용로그. 그러면은 n 로그 4분의 3이 로그 1000분의 6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얘는 n 로그 3에서 로그 4를 뺀 값이다 볼 수 있고, 얘는 로그 64에서 1000 뺀 건데 64라는 거는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지? 6 로그 2 빼기 로그 1000은 3이 되겠지? 10의 세제곱이니까.
자, 근데 로그 3을 0.48로 계산하고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하래. 그럼 이 부분은 얘가 0.48에서 로그 4라는 게 2 로그 2니까 0.6을 뺀 거야. 그냥 우변은 로그 2가 0.3이니까 6번 했어. 얘가 1.8이 되겠니? 그렇지. 뺐으니까 마이너스 3을 뺐으니까 우변은 얼마야? 마이너스 1.2. 좌변은 마이너스 0.12의 2이 되겠니? 그럼 n은 얼마겠어? 10이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건 이제 지수 로그에 대해서 실생활 문제인데 처음 양이 뭔지 모르니까 A라 두고 어차피 이 값은 약분될 거야. 처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궁금한 거는 n의 값이라서 양변에 상열 로그 취해가지고 풀어주면 된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로 넘어갑시다. 지수 함수. 우리가 배우는 순서가 지수 배우고 로그 배운 다음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 배울 거야. 보면은 자 지수 함수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밑을 로그처럼 똑같이 1이 아니고 양수다. 우리 로그에서 정했듯이 로그 AX에서 밑조건이 A가 양수면서 1이 아니었지? 그냥 똑같아. 지수 함수도. 자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양수 a의 x제곱의 값은 하나로 정해지므로 y는 a의 x제곱은 함수다 라고 할 수 있어. 함수라는 거는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값에 대해서 y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거니까 그게 함수니까. 그래서 얘를 지금 a를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라고 한다. 자, 지수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a 값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질 건데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일 때랑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질 거야. 자,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은 a가 0과 1 사이 있을 때는 이 a를 계속 제곱하면 제곱할수록 이 값이 커서 작아져. 작아지겠지.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을 뭐 제곱하면 더 작아지잖아. 4분의 1, 뭐 8분의 1 더 작아질 거니까. 그래서 a 값이 0과 1 사이일 때는 이 그래프가 증가하는 모양이 나올까, 감소하는 모양이 나올까? 즉 감소하겠지. x 값이 커질수록 이 함수 값은 작아질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감소하는 개형이 나와. 저게 지금 0,1이 된다. a 값은 무관하게 항상 0,1을 지날 거야. 왜냐면은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 어떻게 될까? 1보다 클 때는 얘가 이번엔 증가하는 그래프 모양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모양이 나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된다. 그다음 참고로 얘가 지금 언젠가는 x축에 만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면 안 돼.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a x제곱에서 항상 얘는 양수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선을 이 함수의 무슨 선이라고 그럴까? 이제 정근선이라고 그러겠지? 한없이 다가가는 선이니까 정근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의역부터 보면은 정의역은 x 바 x가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치역은 보는 것처럼 어떤 조건만 정하겠어? 치역은 그렇지 양수겠지? 치역은 y 바 y가 양수가 된다 이렇게.
다음 포인트. 포인트라는 건 우리가 이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어떤 점을 기준으로 그릴 것이냐. 얘는 0,0을 기준으로 그릴 거야. 0,0. 나중에 이 지수함수 지고 나서 평행이동 하고 대칭도 하고 할 텐데 그때도 이제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동해서 그려주면 된다. 그다음 정점은 어디겠어? 정점은 그렇지 0,1이겠지. 그다음 정근선은 뭐였어? 그렇지 x축. x축을 함수 표현으로 쓰면은 y는 이렇게 되겠지? 자, a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x 값이 커지면서 y 값도 같이 커지지. 그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무슨 함수? 그렇지, 증가함수. 그다음에 a 값이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 그럼 대칭. 대칭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위에 있는 두 함수 그래프가 어떤 관계인 것처럼 보여? 그렇지. 무슨 축에 대해 대칭이야? 그렇지. y축에 대해 대칭이야. 여기 보면은 얘가 y는 a의 x제곱이랑 y는 a분의 1의 x제곱. 이걸 비교해보면은 자 a분의 1이라는 걸 쌤이 a의 마이너스 1제곱 쓸 수 있지. a의 마이너스 1제곱. 얘가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치? 그러니까 밑이 서로 역수 관계라면은 이거는 그래프상에서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의 그래프 나온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총 4가지의 형태 나올 거야. 방금 본 거는 이렇게 두 가지였어. 이렇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소하거나 이런 두 가지였는데 얘를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은 두 개 더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여기를 y는 a의 x제곱으로 쓰면은 왼쪽에 있는 건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그다음 아래에 있는 분홍색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에 a의 마이너스 x제곱 해줄 수 있겠지? 왜냐면은 x축에 대칭을 시키는 거는 y 자리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건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저런 형태 나올 거니까.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그러니까 지수함수 그래프는 요 4개 끝이야. 이 4개에서 전부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증가하는 게 이렇게 2개, 감소하는 것도 이렇게 2개 나온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그래프를 그려라. 마이너스 4부터 해볼까? 마이너스 4일 때 y값은 16분의 1, 마이너스 1일 때 4분의 1,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 0일 땐 1, 1일 땐 2, 2일 때는 4, 3일 때는 8.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엄밀하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이 그래프 개형이 중요하다.
얘가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대략적으로 y는 2의 x제곱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확히 이 그래프를 보고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x값이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할 때는 y값이 천천히 증가해. 천천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얘가 확 올라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그 기하급수적인 그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y는 3x제곱도 그려봅시다. y는 3x제곱. 그럼 얘는 y축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이 y는 이 x보다는 더 작을 거야. 더 이렇게 아래에서 그러시다가 0,1 기점으로 더 커질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나겠네. 그치? 그럼 이 두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나머지 이 친구들도 그려줄 수 있겠지. 왜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되니까. 맞니?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나오는 그래프들.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총 몇 가지라고 그랬어? 내려 나온다. 네 가지. 네 가지 다 대략 그려보면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그래프 모양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도 봅시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자,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이라는 그래프는 기존에 y는 a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 얼마만큼? 그치, n만큼 이동시킨 거야. 그럼 얘가 평행이동 됐어. 근데 평행이동 됐다고 해서 그 그래프의 개형이나 어떤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특징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바뀌는 그냥 상대적인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 그려지는 게 원래 뭐 a가 이제 1보다 컸다면은 1보다 큰 상황이었다면은 얘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모양이 나올 거야. 그렇지? 근데 쌤이 아까 그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 기억나니? 포인트가 0,0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0,0. 여기도 마찬가지로 0,0만 기준으로 이동시켜주면 돼. 그럼 얘가 이제 정확히 m, n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 m, 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얘가 지금 x는 m, y는 n. 이렇게. 그래서 점근선의 그래프가 y는 n으로 n만큼 위로 올라갔다. a가 이제 뭐 0과 1 사이인 것도 사실 이렇게 그려지고 나머지 상황은 똑같겠지? 그래프 모양만 개형만 바뀌어지고 나머지 상황은 똑같다. 자, 그럼 정의역이 바뀔까 안 바뀔까? 원래 기존의 그래프나 정의역이 안 바뀌겠지. 여전히 우리가 x에다가는 모든 값을 대입할 수 있어. x는 모든 실수. 다음 치역은 어때? y값의 범위. y가 뭐보다 크다? 그렇지, n보다 커야겠지? 그럼 점근선이
y는 n이기 때문에 항상 n보다는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된다. 다음 포인트는 이번에는 이제 얘가 m, n이 될 것이고 정점은 m, n 플러스 1이 되고 정문선은 y는 n 이렇게 다 표현해 줄 수 있겠지? 그럼 밑에 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이 문제 풀 때 포인트에 집중해 보면은 이 포인트가 여기로 되어 있어, 그렇지? 원래 원점이었던 점이 얘가 2, 마이너스 1로 이동했네.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나오겠니?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포인트에 집중해서 풀면은 바로 풀 수 있다. 오른쪽 32번 풀어봅시다. 다음의 함수에 대한 그래프 중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하여 겹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돼 있어. 첫 번째 거는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니까 얘는 x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지? 그래서 기억은 겹친다. 합동이다. 다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보면은 얘는 y는 2의 x 제곱에서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이동했다 해보자. 그럼 이동시키면은 얘가 y는 2의 x제곱에 ax의 플러스 로그 2의 3이 되지. 근데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쪼갤 수 있어.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로그 2의 3. 근데 2의 로그 2의 3이 얼마야? 3이지. 그럼 내가 앞에 얼마든지 이렇게 3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로그 값만큼 평행을 시키면은 이 로그 값만큼 평행을 시키면은 내가 앞에다가 지수 함수 이렇게 앞에다가 개수를 다 만들어줄 수 있다. 평행 이동만으로. 일단 마이너스는 어차피 대칭 이동시키면 나오겠지? x축 방향 대칭 이동시키면은.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x축 대칭 이동시키면은 나온다. 그래서 니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근데 디귿은 얘는 4의 x-1제곱을 쓸 수 있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지금 4분의 1에 더하기 4의 x제곱인데 자 얘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 왜냐면 밑이 바뀐 상황이야. 내가 아무리 평행이동 시키고 대칭이동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지수 함수에서 밑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디귿은 안 돼. 그럼 리을도 밑이 바뀌었으니까 안 되겠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밑이 바뀌는 상황이 딱 한 군데 있어. 한 가지 있어. 그거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을 때 y축에 대해서. 자, 왜냐면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는 뭐 y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긴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지? y축 대칭 이동은 x자리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니까. 맞니? 그래서 일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차별 평면에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후에 x축 방향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난대. 자, 그럼 이런 이 도형의 이동 문제에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을 풀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이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거야. 이 그래프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뭐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 3만큼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그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난다. 그래서 이걸 대입해가지고 a 값을 구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반대로 이 점을 거꾸로 이동시키는 거야. 거꾸로 이 점을. 그러니까 얘를 이동시켰을 때 얘가 그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거는 얘를 반대로 이동시키면은 다시 이 그래프 위의 점이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래서 차근차근 반대로 이동시켜야 돼. 반대로. 그러면 자,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시켰대. 그럼 반대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켜야겠지?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9 될 것이고, 그다음 x축 방향 2만큼 반대로 시켜야 되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니? 자,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시켰어. 원점 대칭 시키는 거는 그냥 시키면 돼. 반대가 없으니까. 그럼 원점 대칭 시키면은 뭐가 되겠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시켰어. 얘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시켰어. 얘를 원점에 대해서. 뭐 나와? 원점 대칭 이동시킨 거. 1, 거 나오겠지? 원점 대칭 이동시킨 거는 각각의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네, 부호만. 그래서 1,9가 여기 위에 점이다. 그러면은 9는 a 곱하기 3의 1제곱 되겠네? 그럼 a는 얼마겠어? 3 나오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풀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도형의 그래프,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것보다는 이 점을 이동시키는 게 좀 더 편할 거야. 점을 갖고 노는 게 덜 헷갈리니까. 다음 함수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했는데, 자, 선생님이 이 3의 x제곱을 fx라고 해볼게. 지금 fx가 3의 x제곱인 거야. 자, 그러면 fx 그래프를 알 때 이 그래프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야. 맞니? 그럼 절대값 x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 그렇지. y축에 대해서,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얘가 원래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렇지? 있을 건데 이 입장에서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도 시켜주세요. 얘가 나오는 게 여기는 이제 그대로 두고 요거를 대칭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뭐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이다. 이런 모양. 얘는 포물선 아니야, 그렇지? 원래 포물선 그래프가 아니니까 포물선이 하면 안 돼. 포물선처럼 보이지만 포물선은 아니다.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3x제곱 마이너스 1. 일단은 y는 3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점이 지금 0,0이 되겠지? 근데 여기다가 지금 절대값 씌웠어.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절대값 씌워주면 어떻게 돼?
그렇지, 접어 올리겠지. 그래서 얘가 접어 올려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대로 두고 얘는 x축 기준으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x축에 대해서 꺾어 올린다. 이렇게. 그럼 주의할 게 점근선도 같이 가야 돼. 선생님 오늘 저 다음 주부터 줄 알았어. 그러면 같이 근무하시죠? 오늘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분의 1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야. 얘도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보자. 일단은 3분의 1의 x 플러스 1제곱 빼기 3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얘는 원래 이렇게 있던 그래프가 이동된 거야, 그지? 이동됐어. 그럼 얘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 됐을 것이고 x는 뭐가 있겠니? 마이너스 1 있겠니? 그치? x축방을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궁금한 게 우리가 x축과의 교점에 x좌표를 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한다면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즉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얘가 언제 0이 되는지 봐야 돼. 그치? 즉 3분의 1의 x 플러스 1제곱이 3이 돼야겠네? 그럼 여기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돼야겠지?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 놓고 나서 절대값 씌웠으니까 여기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겠네? 마찬가지로 점근선도 같이 올려줘야 된다. y는 3 이렇게. 여기 그려지겠지?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봅시다.